뷔페 사장들이 왜 망하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면 오늘 밤 잠이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000원 내고 들어가서 초밥 20점 먹고 스테이크 3접시 쓸어 담고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싹 비우고 나왔는데 왜 사장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4만원 내고 들어가 10만원어치를 먹었으면 그 가게는 당장 6만원 손해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전국의 뷔페가 수천 개씩 버젓이 돌아가고 심지어 웨딩 뷔페, 호텔 뷔페, 애슐리, 빕스, 자연별고, 계절 밥상까지 수십 년 동안 끄떡없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뷔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눈앞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접시를 들 수 없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리 경고드립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음식 장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인간의 본능과 심리와 위장의 한계를 수백 년 동안 실험해서 완성된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한 과학입니다. 자, 먼저 뷔페라는 단어부터 시작해 봅시다. 뷔페. 이 말은 사실 프랑스에서 건너온 외래어예요. 옛날 유럽 귀족들의 파티를 상상해 보세요. 한국 사극에 나오는 임금님 수라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귀족들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인이 요리를 날라다 주기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대화하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하고, 와인 잔을 부딪히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은 넓은 방 한쪽 벽 앞에 긴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빵이랑 차가운 고기, 치즈, 와인을 쭉 차려뒀습니다. 손님들은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그 테이블로 가서 원하는 걸 자기 접시에 담아 먹었어요. 바로 그 긴 테이블의 이름이 뷔페였습니다. 처음엔 장사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파티용 음식 진열대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북유럽, 특히 춥고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한 끼 식사를 할 때 여러 요리를 한꺼번에 꺼내놓고 각자 알아서 덜어 먹는 전통이 있었어요. 왜냐면 북유럽 음식은 염장 생선, 절인 고기, 피클처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게 많았거든요. 한 번에 꺼내 놓아도 금방 상하지 않으니까 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아무도 주인집 음식을 끝장내겠다는 욕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먹고 편하게 이야기하자.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유럽과 미국의 호텔, 그리고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동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식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손님 한 명 한 명 주문받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이 과정을 1시간에 반복할 수 있는 테이블 수는 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미리 다 만들어 두고 손님이 알아서 덜어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은 비약적으로 줄고 1시간에 받을 수 있는 손님 수는 몇 배로 뛴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들이 이 방식을 완전히 장사 모델로 바꿔버립니다. 고정 가격, 그리고 Eat all you can, 원하는 만큼 마음껏 드세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야말로 본전 뽑으라는 선언이죠. 처음엔 누가 봐도 미친 짓 같았어요. 손님이 다 먹어치우면 어쩌려고. 그런데 라스베이거스 사장들은 딱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위는 절대로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단순한 진실 하나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뷔페 사업의 구조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 사장님은 왜 안 망하느냐?
여기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충격받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뷔페는 말이죠. 개인 손님을 상대로 베팅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초밥을 20점 먹든 꽃등심을 7접시 리필하든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장님이 보고 있는 건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오늘 저녁 그 홀 안에 들어온 전체 손님의 평균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명이 뷔페에 들어갑니다. 그중 한두 명은 진짜로 억울할 만큼 많이 먹어요. 이른바 본전 이상을 뽑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은 적당히 배부를 때까지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항상 놀라울 만큼 적게 먹는 사람들도 섞여 있어요. 어린 조카, 다이어트 중인 친구,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 그리고 그냥 분위기만 맞추러 따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결제는 다 성인 요금, 혹은 할인된 요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결국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사람의 차이는 가게 전체 평균으로 들어가면 완벽하게 상쇄됩니다. 이게 확률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확률은 거의 절대로 사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여러분의 몸속, 바로 위장에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들으시면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음식을 흡입할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 처음 20분에서 30분 사이예요. 이 시간을 지나면 포만감 호르몬이 올라오고 먹는 속도는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 뒤부터 여러분이 계속 접시를 드는 이유는 사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강박, 그리고 남들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먹어야 할 것 같은 사회적인 압박 때문이죠. 바로 그 지점부터 음식 맛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포만감은 빠르게 무거운 불쾌감으로 바뀝니다. 이걸 뷔페 사장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마음껏 드세요. 라는 말은 이론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 몸이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뷔페 메뉴 구성. 이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관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겉보기엔 정말 풍성해요. 초밥부터 회, 갈비, 파스타, 피자, 중식, 양식, 한식, 분식, 디저트까지. 세계 요리 박람회가 따로 없죠. 그런데 조금만 냉정하게 뜯어보면 모든 뷔페 메뉴의 구성에는 무서울 정도로 일관된 법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싸고 빨리 만들 수 있고 원재료 단가가 낮고 배를 빠르게 채우는 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잡채, 볶음밥, 파스타, 샐러드, 튀김류, 각종 빵과 떡, 김밥, 유부초밥. 이런 메뉴들이 왜 이렇게 종류별로 깔려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탄수화물은 원가가 매우 낮고 배는 빠르게 부르고 손님이 한 접시 담으면 금방 만족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기서 완전히 낚입니다. 왜냐면 한국인 DNA 속에는 밥심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거든요. 뷔페 가서 일단 볶음밥 한 접시, 스파게티 반 접시, 떡볶이 한 접시 담아 놓으면 이미 그 자리에서 위장의 40%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비싼 거 먹으러 갔잖아요. 킹크랩, 연어회, 꽃등심, 장어, 트러플 파스타, 이런 거 먹으러 돈 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비싼 메뉴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배가 빵빵해서 두세 점밖에 못 집게 되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설계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심리학 구간입니다. 뷔페 매장 구조, 접시 크기, 집게 모양, 음식 진열 순서,
조명의 색깔, 심지어 바닥 타일의 무늬까지 전부 다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접시.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접시랑 뷔페 접시 크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뷔페 접시는 이상할 만큼 살짝 작거나 아니면 테두리가 두꺼워서 실제로 음식 담을 수 있는 면적이 생각보다 좁아요. 왜 이렇게 만들까? 답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많이 담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서 접시 바꾸고, 새로 담으러 가고, 줄 서고, 집게 기다리고. 이 왕복 동선 하나하나가 전부 에너지 소모고, 피로고, 시간 지연이에요.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많아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지면 덜 먹게 돼요. 이게 뷔페 접시의 비밀입니다. 다음은 진열 순서입니다. 이게 진짜 영악해요. 대부분의 한국 뷔페들을 떠올려 보세요.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눈앞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샐러드바, 빵 종류, 과일, 밥류, 면류, 국물 요리. 바로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이랑 저렴한 재료들이죠. 사람은 접시를 들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걸 담습니다. 게다가 아직 맨 처음이라 접시를 꽉 채우고 싶다는 심리도 강해요. 빈 접시 들고 돌아다니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야채, 파스타, 볶음밥 같은 걸로 접시의 70%를 채우고 나서야 저 안쪽 구석이나 조리 코너에 있는 비싼 메뉴들 앞에 섰을 때 접시에 남은 공간은 고작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왜 킹크랩이나 스테이크 같은 비싼 메뉴는 항상 가장 안쪽에 있을까요? 왜 초밥 셰프 앞에는 줄을 서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회 코너에는 조명이 살짝 어두울까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메뉴에 접근하는 심리적, 물리적 저항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줄 서기 싫고, 기다리기 귀찮고, 여러 번 갔다 오기 민망하니까. 대부분의 손님은 비싼 메뉴를 딱 한두 번, 그것도 소심하게 한두 점씩만 집어오고 끝냅니다. 사장님은 웃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정점에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하나 더 얹힙니다. 바로 체면 문화예요. 한국인들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민폐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킹크랩 코너 앞에 혼자 10분 동안 서 있는 것, 같은 초밥을 5번 연속 떠가는 것, 스테이크 집게를 오래 붙잡고 있는 것,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규칙도 안 어겼어요. 그런데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직원의 시선이 따갑고, 같이 온 일행 앞에서도 좀 부끄럽죠. DC 인사이드나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 뷔페 후기들 보면 오늘 킹크랩 3번 갔다 왔다가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한숨 쉬시더라. 이런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 또 가관이에요. 솔직히 너무 자주 가면 눈치 보이긴 함. 이 짧은 문장 하나에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 그리고 뷔페 사장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용해온 심리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뷔페 사장들이 진짜로 돈을 버는 지점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노다지는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음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뷔페 가서 좀 먹다 보면 이상하게 목이 탁 막히는 느낌. 갈증이 나서 물을 자꾸 들이켜게 되는 그 순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뷔페 음식은 대부분 집에서 먹는 한식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간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짜고, 조금 더 달고, 조금 더 기름지게. 이래야 맛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있죠. 손님이 빨리 목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뷔페의 음료수는 거의 전부 별도 요금이에요. 물론 생수야 공짜지만 조금만 뭔가 탄산, 주스, 맥주,
와인 같은 걸 시키는 순간 갑자기 계산서가 훅 올라갑니다. 한 잔에 몇천 원, 피처 하나에 몇만 원, 밖에서 사 먹으면 절대 그 가격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뷔페에서는 이상하게 그냥 시켜요. 왜 이미 음식값이 4만 원, 5만 원 나갔거든요. 거기에 음료 몇천 원 더 얻는다고 지갑이 더 아파지지 않는다는 착각.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큰 돈을 한 번 쓰면 그 뒤로는 작은 지출에 둔감해지는 현상. 뷔페 사장들은 이 심리를 정확하게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료 한 잔당 원가를 생각하면 이게 식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마진 비중은 사실 음식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진짜로 음료가 뷔페의 숨은 황금알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뷔페는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주방 인원은, 서빙 인원은? 이것도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일반 단품 식당을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 하나에 주문받고, 요리 내오고, 중간중간 물 채워주고, 반찬 리필해주고, 계산해주고. 이 과정에 필요한 직원 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뷔페는 대부분을 손님이 직접 합니다. 음식 가지러 가는 것도 손님, 접시 바꾸는 것도 손님, 음료 따르는 것도 손님. 심지어 한국의 한식 뷔페나 고기 뷔페에 가면 고기 굽는 것도 손님이에요. 주방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만들어 내놓고 홀 직원은 퇴식만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 인건비 구조가 일반 식당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단체 손님. 이건 뷔페 사장들에게 축복 그 자체예요. 회사 회식, 가족 모임, 돌잔치, 상견례, 결혼식 피로연. 한국만큼 단체 식사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또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단체 손님일수록 개개인의 식사량 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웨딩 뷔페에 초대받아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몇 점 집어먹다 마시고 어린아이들은 소시지랑 튀김 몇 개로 끝내고 신부 친구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만 뜯고 정작 많이 먹는 사람은 한두 명뿐입니다. 그런데 축의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단가는 일반 개인 뷔페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왜 웨딩 뷔페 사장들이 그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한국인이 뷔페 갈 때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 5가지. 첫 번째. 여러분 한 명의 식사량은 사장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장은 오늘 홀 전체 평균만 보고 있어요. 본전 뽑았다고 뿌듯해해도 옆 테이블 다이어트 손님이 여러분 목까지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접시 크기, 집게 위치, 메뉴 배치. 이건 전부 계산된 함정입니다. 그냥 예쁘게 꾸며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싼 음식부터 집어먹게 만들려고 디자인된 심리 지뢰밭입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 지뢰를 조심하세요. 볶음밥, 파스타, 잡채, 이런 건 집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뷔페에서까지 이거 담고 있으면 비싼 메뉴 앞에서 이미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뷔페 사장들이 가장 반기는 손님이 바로 이 탄수화물 파티 벌이는 손님이에요. 네 번째. 음료가 진짜 사장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줍니다. 음식은 몸에 쌓이지만 음료수 매출은 그대로 사장 계좌에 쌓여요. 생수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탄산, 주스 시키실 필요 없어요. 다섯 번째. 체면 버리세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은 눈치 보느라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줄 서서 먹어라. 같은 걸 여러 번 가져와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장은 마음껏 드세요 라고 광고까지 붙여놨어요. 그걸 고지곳대로 한 사람이 바로 현명한 손님인 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는 절대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꼭 덧붙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아, 뷔페는 사기꾼이구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뷔페는 그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아요. 가격 공개합니다. 마음껏 드세요 라는 문구 당당하게 걸어놨어요. 강요도 안 해요. 여러분이 얼마를 먹든 무엇을 담든 간섭 안 해요. 다만 인간의 본성. 쉽게 배부르고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눈치 보고 쉽게 체면 차리고 쉽게 선택에 지치는 그 본성을 먼저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수백 년 동안의 관찰과 실험으로 완성된 아주 정직하고도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래서 뷔페는 오늘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먹는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이 상상한 만큼 많이 먹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장님은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 먼저 알고 있습니다. 딱 그 한 발자국 차이로 뷔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외식 사업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듣고 충격 받으셨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뷔페에서 본전 뽑았다고 웃으며 나온 그 모든 순간들, 사실은 사장님이 더 크게 웃고 계셨던 것이라는 이 서늘한 진실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뷔페 좋아하세요? 아니면 나는 차라리 단품으로 한 가지 제대로 먹는 게 더 행복하다 이쪽이세요? 웨딩 뷔페, 호텔 뷔페, 고기 뷔페, 해산물 뷔페, 어떤 종류를 제일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는 진짜로 뷔페 사장을 무너뜨릴 뻔한 전설의 위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무용담 있으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상에 숨겨진 이런 흥미로운 진실들을 계속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뷔페 가실 땐 접시 크기부터 꼭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